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네, 먼저 감독님, 배우님들 인사 말씀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중 마리아가 전화를 건 목적은 연출한 김수아입니다. 저는 다음 중 마리아가 전화를 건 목적에서 해선 역을 맡은 유연석입니다. 저는 다음 중 마리아가 전화를 건 목적에서 해주 역을 맡은 남서입니다. 저는 워킹플레이 제작한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부자리 연출한 이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부자리에서 은지 역할을 맡은 홍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 만든 이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마루와 내 친구 결혼식에서 미나 역을 맡은 최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에 미나 친구 현경 역을 맡은 김경민입니다. 네,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께는 일단 공통적으로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혜원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말을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왜 너 산책까지 시켜줘야 되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동생을 산책시키는 개구리 이야기를 만들게 됐어요. 저는 처음 영화의 시작은 그 전화부스라는 공간이었는데 뭔가 좀 어린 소녀가 그 처음에는 자기 발로 그 좁은 전화부스 안에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뭔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작을 했습니다. 네, 무슨 자리 이부자리를 시작한 계기는 일단 저희는 실제 사별 가정이고 사촌 동생은 이혼 가정으로서 좀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이제 지내왔지만 어떤 심리적인 거리는 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어떤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왔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친구를 보면서 왜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선 이상의 관계까지 가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 지점이 저희가 서로 어떤 결핍에 의해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유독이도 많이 알다 보니까 그런 관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관계를 좀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여기 있는 경민 배우랑 같이 이몸 전화구석이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했었는데 이제 경민 배우가 자기 집에서 스스로 어떤 자기 연극을 꾸미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민 배우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장애인 여성에게 3가지 금지가 있는데 그것이 연애, 결혼, 출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고 그것에 관해서 짧은 이야기를 한번 이 두 배우랑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던 와중에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쓰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마루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그 주제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저렇게 쓰고 있는데 잘 안 써지는 건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저희 강아지가 그 시나리오 쓰는 시기에 저를 되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발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 아픈가 해서 병원도 데리고 가고 좀 이랬는데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루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번식견이라는 경험이 저희 이제 반려견 마루의 실제 경험 다음이라는 게 번뜩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 이렇게 마루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마루는 그냥 강아지니까 말은 못하지만 좀 그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제가 써봤더니 마루가 그 뒤로 이렇게 얌전히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배우님들께는 이제 공통적으로요. 네, 그 시나리오 중 어떤 인상 받았고 캐릭터 맡으신 캐릭터 중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연스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캐릭터 준비한 거는 딱히 그렇게 준비하진 않았고 제 성격대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결과는 나왔던 것 같고 모든 장면이 다 너무 좋았어요. 성격이 많이 굉장히, 나왔어요. 네, 성격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영화에도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남배우님. 시나리오 어떤 인상 받았고 캐릭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먼저 시나리오 봤을 때는 이거 나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외적으로 제가 점이 있기 때문이고 그 멋있복 있는 점이다 이런 게 많이 들었어서 바로 공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해주가 되게 자기도 기억을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하는 캐릭터잖아요. 그 부분 그 마음이 되게 저도 사춘기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서 공감이 됐습니다. 준비는 아무래도 이제 장르적 특성 때문에 좀 많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감독님이랑 연습을 했었고 감독님께서 이제 화를 좀 단계별로 내는 거를 생각해봐라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몇 단계 화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그 대학생이랑 연애를 한다고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놀랐었는데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는 장면은 없어서 좀 다행이었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준비할 때는 말투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게 다 저랑 비슷해서 제 성격대로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받았을 때 시나리오가 강아지의 간직권과 또 당연히 삶을 이렇게 연결고리해 주셨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해하려고 했고 근데 저희 남과 저랑 거의 안 친해져가지고 좀 솔직히 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마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네,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아닌 사람으로서 이거는 말로 전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영화로 이렇게 전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거기다 장애인권뿐만 아니라 동물인권까지 합쳐서 동물들 우리 막 함부로 내야 되나요? 뭐 보신전 좋아한다 막 어쨌든 동물의 생명에 대한 거를 되게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되게 동물권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진짜 많이 쓰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장애인권과 동물인권을 합쳐서 보면서 우리들의 인권, 우리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화 촬영에는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객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선착순 세 분께는, 생각과장, 한 분씩 드리니까, 바로 나오시고, 뒤쪽에 계신 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네, 영화 모두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마루와 내 친구들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반부에는 좀 다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리얼한 장면들이 많았고, 또 이제 두 배우분을 이제 지켜보는 과정에서 되게 가족 정도로 이제 가까울 정도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러한 서사가 몇 년 정도 이렇게 담겨있는, 이 작품에 몇 년 정도가 담겨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배우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아마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의 감독님도 좀 해당할 것 같아서 이현빈 감독님 얘기 듣고 다른 감독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빈 감독님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하는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 촬영 자체를 나눠서 찍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샷과 샷의 연결성을 나눠서 찍어도 되게 하려면 조명을 적극적으로 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현실을 딱 포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제작비 여건상 나눠 찍어야 되는 점, 그리고 마루가 사실 연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하던 과정에서 조금 많이 놀랐는데 이 친구가 되게 많은 거를 이제, 원래 이 친구의 습관을 대본에 쓴 거긴 하지만 원래 이제 시나리오상에서 마루의 슈팅이 굉장히 소수였고 그것이 분리돼서 촬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명이나 이런 촬영적인 연결성을 끊을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제작비가 처음에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나눠서 이제 여름 영화니까 여름에 이제 한 23년에 한 2번 정도 찍고 24년에 한 4차례 정도 나눠서 찍었어요. 4차례 나눠서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하신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사실 시나리오 자체는 두 분을 보고 두 분의 이야기를 써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동년배예요. 저희가 나이가 좀 비슷해서 사실 제 얘기예요. 거의 다 제 얘기인데 비슷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경민님하고 제가 안 지는 꽤 오래됐고 한 6년 정도 2018년에 처음 만나뵙고, 장애인 문화공간이랑 연극을 주로 하시는 공간에서 주로 만났고, 민경님은 제가 2021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변형해서 유효정 감독님께는 현장에서 좀 배우들과 어떤 방식으로 좀 소통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사적인 이야기로부터 시나리오를 시작은 했지만, 저는 늘상 어떤 배우님들한테 시나리오가 넘겨졌을 때는 제 사적인 얘기라는 건 아예 사실 비밀로 하고 좀 진행을 하는 편이어서요. 그래서 시나리오 준비 배우분들한테 넘기고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계부터 배우님들이 생각하는 캐릭터와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의 합의점들을 좀 잘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배우님들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조율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배우님이랑 이 혜주라는 캐릭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인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혜주의 상황을 좀 계속 상상하게 하고 되게 세뇌시키듯이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성 배우님은 근데 좀 성격 자체도 저도 좀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혜성이는 좀 원래 좀 느긋하고 여유로운 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했고 뭐 현장에서도 되게 잘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해주 배우님만 특별히 좀 화를 비슷하게 말고 조금 단계별로 조금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정적이지만 그 생각보다 액션이 많아서 그런 그 동선 맞추고 이런 거에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기 이혜원 감독의 작품은 뭐 캐릭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캐릭터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개구리도 그냥 단순하게 개구리로 그린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캐릭터에 좀 모델이 있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배우분이 나오진 않지만 이 개구리랑 그 올챙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올챙이는 동생, 제 친동생을 모티브로 했고 제가 또 주인공은 저를 모티브로 하기도 했고 제 또 위에 언니가 있는데 이제 가짜 개구리가 왔을 때는 제가 동생이랑 좀 언니를 합심해서 괴롭힌 적이 조금 있는데 그때는 또 언니를 모델로 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총출동한 애니메이션이고 네, 아까 앞쪽에 보여주셨는데 첫 줄에 계신데요.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 네. 이 첫 줄. 사실 저는 춘천영화제에서 이진 감독님이 이부자리를 보고 난 뒤에 응원을 하러 이제 이석현을 보러 왔는데 다른 몇 편의 작품들이 다 아이디어가 훌륭하고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감탄하시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우선 이거 다음 중 마리아 이 제목 길어가지고 마리아라고 예, 마리아라고 제목이 이번 영화제에서 두 번째로 긴 제목을 가졌는데 여기에 엄마에게까지 들어갔으면은 더 길었을 텐데 오를 빼셨는데 뭐 너무 호기심 높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뺀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에서 그 코인이 이제 연결고리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게임 코인이나 그다음에 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그리고 전화 동전의 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연결해가는 그렇게 과정이 되게 이제 인상 깊었는데 그 코인을 생각해내신 무슨 계기 같은 그런 게 있으신지 그리고 그 술 취한 여고생으로 나오신 그 배우님 그분은 어떻게 캐스팅하시는지. 네, 일단 코인과 술 취한 여고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캐스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그 캐스팅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그때 아마 오디션을 봤을 때 좀 이미지적으로 되게 좀 사실 좀 분장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되게 선량한 느낌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딱 그 이유리 배우님이신데 처음 봤을 때 되게 긴 생머리에 차분하셔가지고 천사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좀 저렇게 좀 선량하게 생긴 사람이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하면 또 재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코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엄청 그 오브제에 대해서 뭔가 집중을 하고 만든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코인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혜성이라는 사람도 게임 코인을 갖고 싶어하고 혜주도 그 코인 동전을 놓아서 뭔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뭔가 그 각자의 되게 욕망을 약간 연결시키는 요소로 쓰였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끝에는 두 번째 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영화제 와서 질문한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긴 하는데 다음 주 마리아가 전화를 건 목적
보면서 처음에는 왜 집안의 종교가 왜 천주교일까라는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전화박스에서 해주가 고해성사를 한 모습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그 천주교, 그 마리아 자체가 그 천주교에서 오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거를 이야기와 어떻게 매칭시키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조금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모르지만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해주가 되게 좀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절대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해주 집안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신실한 천주교 집안인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딱 들었을 때 되게 모두가 거의 잘 알고 있는 세례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봤을 때 마리아라는 이름만으로 뭔가 해주가 천주교 집안이구나, 천주교 신자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리아는 되게 성녀인데 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해주가 되게 성녀와는 좀 다르게 되게 욕망도 강한 인물이어서 좀 그런 대비가 재밌을 것 같아서 마리아를 짓게 됐습니다. 제가 배우님들께 좀 질문 하나씩 드리면, 저 김민경 배우님께는 아까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2년 동안 촬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시간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시간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좀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2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솔직히 한꺼번에 촬영을 했으면 저는 더 좋았겠죠. 지금 예상은 아주 하지만 지금 연기라는 것도 연결성이 있으니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같이 할 수 있었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또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2년 정도 같이 작업하면서 저는 조용히 들어보니까 전망도 20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바꾸면 되지, 이러면서 좀 고민도 하고, 좀 기회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빈 감독님과 문경 배우님 항상 소통하면서 2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기존 모델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고, 이 영화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좀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역시 참 좋은 작업 함께 할 수 있어서 현빈 감독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꺼번에 촬영이 좀 그렇겠지만 2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감독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했어요. 저도 이 영화 때 좀 생각나는데 머리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머리를 못 바꾸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하신 게 머리를 바꾸고. 신동현 때는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어린 나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연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심리적인 그 연기를 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많았는데 감독님이랑 잘 얘기해보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잘 촬영해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강세현 배우님 아까 말씀하신 그 감독님 얘기처럼 화가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화를 표현하는 게 말로는 좀 쉬워도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몇 단계의 화가 있었고 그 연기가 어떤 방식으로 좀 차별을 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화의 단계는 저도 그러니까 신 개수만큼 단계가 있었고 어쨌든 갈수록 커져야 하는데 첫 단계부터 제 기준에서 많이 화를 내는 거였어서 그냥 무조건 크게 하는 거에 한번 집중을 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감독님께서 이거보다 더 과장되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캐릭터 레퍼런스로 그 미스 홍당무를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동효진 배우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서 이 정도 오케이 이렇게 배워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석 배우님께도 감독님께서 따로 그 캐릭터를 좀 정해주시거나 하셨는지 아니면 스스로 좀 캐릭터를 만들어 가신 건지 궁금한데요. 감독님이 막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하시지 않고 감독님이 약간 살짝 중간에 말해주면서 약간 느낌이 마음대로 해.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온 작품이고요. 상품은 없지만 그래도 좀 작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한 가지 정도 더 가질 시간이 있는데요.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좀 이어가고 나서 시간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목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다들 그 제목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워킹 트레일 같은 경우 또 영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이해가 가는 것처럼 제목의 좀 미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 트레일은 그냥 제가 처음 기획했을 때 동생하고 산책 가면서 생각해낸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산책을 시켜야 되는 데서 동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로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산책로 하면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영어로 버킷트레이닝을 지었어요. 이유진 선생님. 이부자리라는 제목은 저희 그 시나리오의 기획 단계부터 변하지 않았던 제목이었고요. 일단 아이디어는 저희 PD님께서 내주셨는데 이부자리라는 그 이불 어떤 잠에 빠지게 되는 이제 편안한 잠에 이르게 되는 은지와 혜영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일단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의 부를 좀 아비부라는 좀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조금 더 이부자리라는 제목의 키워드에 맞게 시나리오를 더 맞춰갖고 설정을 해왔던 것도 있었습니다. 마루와 내춘들 같은 경우는 마루가 어디서 나올지 아니면 결혼식이 어디서 나올지 순서도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제목 지을 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이 뒤로 가면 귀엽겠다 해서 뭐뭐뭐 결혼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 제목부터 그렇고 그냥 영화 전반적으로 시나리오를 쓸 때 되게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제목이 쉽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데일리 인터뷰를 하고 질문 다시 해주시니까 저도 제가 뭘 하려고 했었던지가 좀 정리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부산에 살고 있고 이주한 지 2년이 좀 넘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이제 노인, 청소년, 아이, 그다음에 이 발대장애인 분들하고 함께하는 이제 약간 예술 수업 같은 거를 주로 삶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던 당시에 제가 이전에 만든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고 기억을 하실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제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세게 맞듯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나 혼자 어떤 관념 속에 약간 되게 내가 좀 닫혀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영화는 내가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고 기억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마인드가 여러 가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루와 내추럴을 좀 기억하기 쉬운 그런 제목의 의도가 있지만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기억하기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건가요? 그 다음 중 뭐뭐한 목적은 이게 희주가 영화 안에서 그 영화 듣기 어떤 질문지기도 하고 뭔가 딱 영화를 보기 전에는 아 얘가 그냥 부모님한테 이제 사기금 뜯으려고 전화를 했구나라는 그 목적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영화를 다 봤을 때는 관객분들이 진짜 목적은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받을 시간 있으시면 받고요. 네, 없으시면 저희 감독님 배우님들 마지막 인상 말씀도 아마 다음 작품에 대한 좀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선 너무 추운 날씨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아직 2회차 더 남아서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 정확히 구상은 한 건 없는데 또 재미있는 좀 장르물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일단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이런 큰 영화관에서 지부하는 게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영화를 이렇게 큰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다른 작품 찍었거든요. 나중에 꼭 서독대에서 또 그 작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큰 데서 연기를 보면 참 민망하겠다. 특히 이제 이런 영화니까 싶었는데 저 사실 마지막에 좀 울었거든요. 페이지 보면서. 그래서 역시 영화관이 주는 힘이 있고 함께 보고 있다는 주는 힘이 있다고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영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만든 작품이 이렇게 큰 영화제에 초청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브이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연말 기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제 저는 다음에 이제 좀 사적 다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독제에서 함께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화에서 또 보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두 배우님이 연기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제 영화에서 다 담지를 못했는데 혹시 여기 주저분들 계시면은 멋지게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경민 배우랑 저랑은 올 겨울에 단편 촬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상영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촬영 준비를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힘내서 잘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처음 찍어봐가지고 장애 연극은 했었는데 영화를 처음 찍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고 또 좋은 작품으로 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장애 인권에 대해서 운동하는 단체에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힘든 점을 같이 외치면서 같이 운동하는 단체에 있어서 저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장애인도 비장애 똑같고 다르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연극을 14년 정도 꾸준히 했는데 영화는 처음이라 얘기 떨리는데 솔직히 지금은 분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몇 주 후면 곧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떨리는데요. 그거 역시 이제 장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촬영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예, 일요일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른 시간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지구위까지 지켜주셔서 자리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감독님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